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올해 방송을 갖다 MBC에서 마무리하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와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좀 마지막 날이니까요. 예. 2025년 한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네. 정말 객동의 객변의 예. 시대를 보냈죠. 네. 대한민국 올해 헌정 한 78년 되는데 예. 이렇게 객변의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예. 정치 때문에 예. 혼란스러웠고 네. 또 이 불확실한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나라를 걱정한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도 예.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도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수출 7천억 불을 네. 넘기고 그런 여섯 번째 그런 수출 대국이 됐다는 것은 예. 자랑스러운 거죠. 예.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 현안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이혜훈 전 의원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맨 처음에? 많이 놀랐죠.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예. 한두 달 전에도 오라버니 밥 한 예. 그릇 아, 사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둘이서 단둘이서 예. 오붓하게 잘 식사를 아시는군요. 잘 알죠. 예. 저랑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보수 진영이 새롭게 재편될 때 제가 그 바른정당의 좀 중심 그렇군요. 역할을 하면서 예. 초대 제가 사무총장을 예. 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같이 바른정당도 예. 했었고 예. 여러 가지 정치에 또 보수 진영에 많은 굴곡진 사항이 있을 때 그래도 늘 같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분이 여성이 원래 권력이 더 세신 분들도 예. 많아요. 예. 그 경제통으로서 자신도 좀 역할 많이 하고 싶어서 저도 여러 가지 역할은 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분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대래 윤석열 정부하고는 소원할 거다 이렇게 예.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속으로 바라셨다 이 말씀이시죠? 자신이 그 역할을 예. 상당히 기대했었죠. 기대를 했는데 본인도 원하고 강력하게 원하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예. 그래서 소원할 거다 예. 생각했는데 대려 그런 작년에 이제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오판 이후에도 예. 그런 단핵 정부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예. 그 한남동 간접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집회 시위에 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도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때도 저는 의외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해석을 하셨습니까? 왜 저러나에 대한 해석 중에는 가까우시니까. 저는 이제 요 근래 이 상황이 이제 저도 참 놀랐어요. 예. 결론은 이제 자신도 이제 나이도 N만큼 있고 다음 총선을 통해서 자기가 또 정치적 기반이 또 공고해진다는 그런 확실한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경제통으로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30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가 살아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제안이니까 많이 고민은 했겠지만은 자기도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전문성이나 마지막 어떤 그런 자기의 새로운 길을 아마 모색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 제가 아까 사실 여쭤봤던 거는 그 전에 굉장히 그 더 전에는 같이 일하실 때는 합리적 어떤 보수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계엄에 대해서 막 옹호하고 탄핵 그럴 때는 왜 그랬다고 그때 해석하셨습니까? 당시에. 글쎄요. 좀 그때 놀라셨죠? 그러니까 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원래는 오리지널 친박의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좀 약간 소외된 그런 기분에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까이 지나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지난번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본인이 진짜 희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그런 사태 이후에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 서울의 중구 성동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예. 그런 뭐 탄핵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 네.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뭔가 큰 변화를 그 신경의 변화를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 저렇게 변화했는가를 그걸 저는 이해할 이해하지 수가 없었군요. 더군다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에 이제 김태호 작고하신 예. 의원이 울산 그러면은 아직도 김태호 의원 그 사선을 한 네. 김태호 의원의 정치 그 과거의 이력이 울산 시민들에게 뿌리가 박혀 예. 있어요. 그 집의 며느리 아닙니까? 예. 예. 더군다나 서울의 서초 지역에서 삼선하고 동대문 그리고 이제 뭐 중구 성동까지 갔지만은 이번에 그런 결정은 서울 지역에서도 그렇고 예. 또 이번 태생이 부산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진영에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예. 근데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까우시면 예. 어제 이제 뭐 자기가 예. 뭐 심산 당파성에 부상계획 매몰돼서. 그 당파성에 매몰됐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였고 예. 그걸 다시 이제 현실 인식을 바로 잡았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제가 납득이 좀 안 됐죠. 그래요.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사이면 당신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건 안 물어보셨습니까? 그 전화를 살상 그 뉴스 나오자마자 제가 전화를 통화를 좀 희망했는데 안 되죠. 전화 연결이 안 됐군요. 아예 안 되죠. 뭐. 그러니까 그 계엄 당시 태도가 좀 달라졌을 때 그때 연결을 시도했다. 좀 뒤에죠. 뒤에 연결을 시도하셨는데 안 됐군요. 김 의원님이 뭔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되니까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잘 가까우시고 잘 아시니까 어떤 이해운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걸 다 빼고 자질이나 이분은 분명히 예.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경제통으로서 식견을 가지고 예. 계시죠. 예. 본인이 KDI 출신이면서 또 미국 유학을 통해서도 예. 뭐 경제통으로서 그 전문적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예. 학문적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당 내적으로도 늘 뭐 경제 문제에 이렇게 특히 민주당하고의 어떤 그런 토론이라든지 뭐 좀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그런 논리 개발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당에 그 제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의원을 전격적으로 발탁한 부분은 저 나름 분석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난번 풀어서 뭐 15조 가까운 그런 걸 통해서 학대 재정 정책을 주로 가져가 가지고 어려울 때는 국가 재정으로 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건전 재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의 신인도도 떨어지고 그런 국가의 채무가 떨어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나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포퓰리즘적 학대 재정 예산 정책들을 막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는 그래도 경제 하나는 그래도 오랜 집권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니까 또 그런 걸 좀 막아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사람을 나는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중도 신령 정부로서 또 뭐 실익도 챙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적격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했다면은 그거는 납득이 돼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납득이 되시는군요. 저는 그 오로지 해석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예운 이제 앞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뭐 저는 그 장관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건데 설사 된다 하더라도 진짜 재량권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완전히 부여해가지고 김 의원님 해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할 건지 하나는 보수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평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자질 면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인선이 네. 긴축 재정이 그러니까 꼭 방만 재정의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확장 재정 기조와 또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론이 예. 이렇게 재정 건정성을 아주 중시한 예. 사람이거든요. 예. 이 이제 충돌 속에서 앞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을 건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의원을 갖다가 발탁한 것은 예. 아까 말한 난 그 연유가 크다고 봅니다. 그 연유라면 정치적 선택. 더 이상 예. 지금 6.3 지방선거 예. 앞두고도 또 다시 민주당에서 예. 지난번 민생 회복 지원금 예. 이런 거 비슷한 거 풀자 그러고 예. 또 뭐 여러 이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뭐 농업단체 예.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경제 고물가 고환율 예. 이 시대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 말이 풀으라 그러면 예. 어떻게 감당할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예. 그걸 그것도 보수 사람 예. 보수 경제통이 와서 예. 난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뭐 서로 괜찮은 의미인데. 그러면 그 윈윈하는 어떤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전략적이고 정략적인 인사 발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난 그걸 보는 게 예.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예. 임명한 송미령 농축산부 예. 장관을 유임시켰지 예. 않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거부권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입법 행위를 한 거부권 행사 사람 예. 중에 하나가 농업 3법. 예. 농업 3법 개정안을 계속 거부를 했어요. 예.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대한민국 농업 경제 다 예. 망친다. 예. 국가도 또 재정으로 다 그런 걸 뒷받침하고 그거 예. 안 된다. 예.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송민욱 장관을 유임시켜가지고 예. 그 장관이 결자 해지시키는 예. 그걸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예. 이번 이제 이해운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앞으로 그럼 결국 이해운 같이 건전 재정을 지금까지 지령으로 삼고 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운 의원 민주당은 저렇게 때로는 확대 재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 때 좀 돈 좀 푸는 거 우리도 선거 앞두고 좀 나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 좀 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무슨 소리 아니냐. 국가 곳간이 정부의 곳간이 건실하고 탄탄해야지. 이런 건전재정자인데 이분이 만일 돈을 풀기 시작하면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정략적으로 한 건가 네.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하는데 이해운 장관이 예. 확대 재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이렇게 지론으로 삼았던 예. 이런 경제통 그 예. 보수 정치 인사도 확대 재정에 이렇게 동참했다. 정부 국관을 담당한 예. 기획예산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하는 거 지금 돈을 풀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으로는요. 그 어느 쪽으로 봐도 굉장히 어떤 전략적으로 성공한 인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야당이 이제 뼈아픈 대목이 되는 예. 거죠.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는요. 예. 확대 재정을 약간 브레이크를 잡을 역할로 쓸 수도 있고 예. 확대 재정을 보수주의자가 나서 확대 재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야당으로서 아픈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방선거 앞두고 예. 중도 신령 정부인데 예. 뭘 중도 신령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가져갔냐. 예. 그런데 국민 통합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5천만이 넘는 이 국민을 전부 하나로 네.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양 진영에 이렇게 나눠진 이 국민들을 국민의힘 지청 이 진영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예. 이 진영에 있던 그런 정치권 인사도 예. 우리 정부에 이렇게 장관으로 몇 사람입니까? 네. 그럼 김성식 이번에 예.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도 예. 이분도 한나라당 국민의힘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 개혁 보수 예. 인사였거든요. 예. 이런 사람을 막 갖다 쓰므로써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노력도 네. 했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날 저녁에 바로 제명 조치한 건 그 어떤 뼈 아픔의 반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조치 그 급박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동익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그 이상의 뭐 어떤 방편을 가지고 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한 방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먹었죠. 한 방 야무지게 맞았죠. 크게 맞았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믿었던 그런 예. 당직자에게 예, 크게 한 그런 방 거죠. 맞았. 근데 이 청문회 과정은 어떻게 통과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문회 과정 쉽지 않다고 참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자기 개성이 아주 강한 정치인 예.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3번을 하면서 예. 그 많은 정치적 그러니까 이력, 예.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때로는 보좌진들하고의 예. 그 갈등도 있을 것이고 아, 그거는 때로는- 짐작이십니까? 아니면 뭐 때로는 정치적으로 예.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 가까웠던 예. 관계에서 또 갈아타고 예. 뭐 갈아타고 뭐 이런 변신 예.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혹시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러면 이제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예. 대통령이 한 인사니까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디펜스하고 또 실드 치면서 이혜원 장관을 갖다 보호하면서 예.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국민들 여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예.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최선의 노력을 정청래 당 체제가 할수 있을까? 민주당이 예. 보여줄 건지 예. 저는 그것부터 의문심을 갖습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제일 1차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예. 어제 그 정도 뭐 이혜원 예. 뭐 전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뭐 내랄 파괴한 행위다 이렇게 예. 규정지었다고 해서 금방 그래 이제 우리 편 됐으니까 다 뭐 지난 가오 다 듣고 용서해주고 앞으로 기획예산부 장관 잘해 예. 이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펜스조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청문회 과정 자체는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마디만 여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 시판 논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시간은 뭐 다 됐습니다. 저는 뭐 이제 뭐 장동익 당 대표 예.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자기는 이미 당원들에게 약속한 천명한 내용을 예. 이제 실천하는 거고 그렇게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제 당무감사 예. 위에서 이렇게 결과 나온 것은 예. 결론은 자기 가족들이 예. 당계에서 뭐 그런 뭐 댓글을 달고 예. 하는 건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참에 털고 가버리면은 더 이상 저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